이거 꼭 해야 돼? 할 필요가 있나? 이거 안 해도 그냥 살만하지 않나? 이거 안 해도 좀 있으면 더러워지고 이거 안 버린다고 굳이 내 삶이 힘든 것도 아닌데 라는 것이죠. 청소와 정리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나 요소일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거나 귀찮고 번거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정리 공식이 매일 하세요, 조금씩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해서 이 조금은 단 5분, 길어도 15분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집도 넓게 만들고 생활비까지 절약할 수 있는 정리 방법이 있나요? 현재 집에서 이 답답함을 느낀다면 대표적으로 하셔야 될 게 가구 배치의 변화, 시선 위에 있는 물건들을 줄이는 것, 방바닥 보이게 물건들을 두는 것. 내가 현란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일정한 색깔을 좀 조화롭게 만드는 것들만 가지고도 정리되어 보이는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우선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크게 차지하는 가구, 가전, 가구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진짜 어떤 집은 소파 위치를 베란다 쪽으로 올렸더니 너무너무 집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항상 물건들이 바닥에 많이 있던 그런 집들의 물건을 뺐더니 굉장히 밝아지면서 집이 넓어지기도 하고요. 시선 위에 물건이 많았던 집의 가구를 옮기기도 하고 높이를 낮췄더니 훨씬 집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큰돈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도배나 장판을 하면 오히려 집이 좀 깔끔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공간 속에 원래 가지고 있던 물건이 들어가는 순간 똑같은 집이나 그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집은 좋은 집, 비싼 집,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이 아니라 잘 정리된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항상 익숙했던 가구의 위치를 바꿔보면 어떨까? 아, 그래. 저 큰 물건들은 저쪽 방으로 좀 옮겨보면 어떨까? 저런 거는 좀 떼어가지고 그냥 밑으로 내려보는 거 어떨까? 아, 이 공간은 절대 물건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몇 가지만 실천하셔도 집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심리적인 안정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소와 정리는 마냥 오래 할수록 좋나요?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청소 시간이다 그러면 신난 적 있나요? 집에서 엄마가 정리해라고 그러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 꼭 해야 돼? 아, 내가 꼭 할 필요가 있나? 이거 안 해도 그냥 살만하지 않나? 이거 안 해도 좀 있으면 더러워지고 이거 안 버린다고 굳이 내 삶이 힘든 것도 아닌데 라는 것이죠. 청소와 정리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나 요소일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거나 귀찮고 번거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정리 공식이 매일 하세요, 조금씩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해서 이 조금은 단 5분, 길어도 15분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아, 그래. 내가 뭐 하루 종일 정리는 못하지. 힘드니까. 그런데 한 15분만 정리를 해보겠어. 그래서 식탁을 이렇게 한번 좀 치워보고 씻고 나면 욕실에 널브러질 수 있는 샤워볼일 수도 있고 샴푸 위치도 좀 제자리에 두고 거울도 좀 닦고 머리카락 있으면 이렇게 제거도 좀 하고 그런 류의 시간은 15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는 인생에 지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하는 목적지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도는 딱 정해져 있는 이런 지도가 아니라 항상 내가 가야 될 거를 그리고 계획하는 종이라고 그래요. 전 정리가 바로 우리의 공간 속에 지도를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건들이 가야 할 곳, 물건들이 있어야 될 곳. 그래서 정리가 잘 된 집에는 수납 지도가 있다고 하고요. 내가 사용한 물건들을 다시 둘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도를 만들어 가시거나 제자리를 정해 놓으면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지만 갈수록 시간이 단축되고 굉장히 내 삶의 패턴에 맞는 효율화된 방식으로 정리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유념하실 것은 그런 지도를 만드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과정들이 힘들고 오랜 시간이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기 위한 내 인생의 지도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한 실천들이 여러분들 집안에 방치된 물건들의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수납 정리를 위해서 수납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진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정리의 시작은 수납도구 구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이제 다이소, 뭐 이케아 이런 매장들 많이 가는데 저는 갈 때마다 사람들이 주로 뭘 사는지 또 어떻게 사는지를 보거든요. 분명히 어딘가 필요해서 좋은 바구니나 수납용품들을 샀을 텐데 재밌는 건 정리가 안 된 집에 정리수납 서비스를 가면 가장 많이 버리는 거는 당연히 쓰지 않는 물건인데 그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쓰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수납 도구들이 나와요. 보면은 이제 그런 데서 사 오신 것이죠. '이거 있으면 여기다 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넣어야지 뭔가 좀 정리되어 보여.'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귀찮고 번거로운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집에 어울리지도 않기도 하고 사이즈가 잘 맞지 않기도 하고요. 소재가 되게 애매한 류의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정리수납의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납 도구는 꼭 필요한 데만 두어라. 자신에게 맞는 수납 도구를 구입해라. 어디서 보고 어디서 팔길래 사는 것이 아닌,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데 넣어 놓고 귀찮고 번거롭게 쓰는 것보다 그냥 꼭 이 공간에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건 소분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어떤 건 쉽게 꺼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것 자체도 귀찮고 번거롭다고 느낀다면 사실 수납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정리된 집의 모습은 쓰지 않는 물건들은 없고요. 쓰는 물건들이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수납되어 있고 그 필요성에 수납 도구가 필요하다면 연결시키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정리된 집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한번 오늘 집안 둘러보시면서 '아 이 바구니 안 쓰네.' 이런 것들 한번 모아 보십시오. 어떤 집은 한 집 나오거든요. 그런 수납 도구들도요.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뭐 나눔을 하시거나 중고도 파시거나 어쩌면은 버려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납 도구들이 한 짐 되는 집이라면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어쩌면 수납 도구겠죠. 버릴까 말까 애매한 물건을 구별하는 대표님만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이거 물건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된다면 일단 그 공간에서 그 물건을 빼내야 돼요. 저는 임시 보관함 같은 상자나 보류 박스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한 라면 상자만한 상자에다가 일단 그런 물건들을 넣어 놓고 한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는 거예요.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잠깐 옮겨 놓은 물건이고요. 그렇게 두었던 물건들을 한번 본 다음에 쓸 일이 있으면 다시 꺼내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단계가 진전된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그 공간에 물건이 없어도 '이게 좀 불편하지 않네. 그래도 좀 더 청결해 보이네. 깔끔해 보이네.'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꺼내 놓은 물건들이 이거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건을 쓴다는 건 그 물건을 쓸 일을 만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쓸 일이 있어야 되는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게 된대요. 그런데 일단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물건들을 쓸 일이 없어라고 두 가지를 인정될 때 '아 그래. 한 달이 지난 후 이 물건은 버리거나 굳이 한 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민했던 물건, 정말 고민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어쩌면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일 수 있겠지만 뭔가 불안감, 괜히 또 버렸다가 살 것 같은 걱정, 그런 마음들이 이 한 단계 진전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현관 같은 데 박스 하나 놓은 다음에 "여기는 보류 박스야. 애매하면 여기다 일단 넣어."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냥 한번 '박스 하나만 채워 보겠어.'라고 생각해서 그런 류의 물건들이 또 금방 채워질 수 있거든요. 내가 나갈 때, 외출할 때, 뭐 출근할 때 한번 박스에 있는 물건 한번 살펴보시고 쓸 일이 있을 때 들고 또 들어오시면 되니까, 보립박스 정리법은 버리기 힘든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돈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간 부자라는 말을 좋아해요. 시간 부자라는 게 시간이 많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간 자체에 투자할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시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내가 통제할 수 있었나요? 내 자유도가 많이 발휘될 수 있는 하루셨나요? 내 미래, 내 건강,
내가 원하는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하루에 몇 분 정도 사셨나요? 저는 자기 돌봄 같은 시간도 자신의 인생에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런 시간을 내지 못한 채 항상 쫓기고 원하는 활동들 별로 하지 않고 투자보다는 소비나 낭비를 위해서 쓰시는 하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개념은 시간 거지겠죠. 시간 거지는 항상 시간이 없다. 원하는 시간을 늘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부자는 내 시간의 통제, 내 시간의 자유, 내 시간의 투자를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시간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또 정리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일들을 요즘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시간을 관리하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저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레버리지 임팩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들 수 없는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이 있어요. 인간은요, 그 물건을 못 든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레버를 이용하는 것이죠. 짝대기 하나를 고였더니 내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류를 발전시켰던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저는 도구를 이용해다. 대표적인 도구는 타이머일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 가계부 같은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잇 같은 걸 이용해서 오늘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적기도 하고요. 탁상 달력 같은 거를 자주 보면서 중요한 이벤트나 디데이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시간을 제대로 정리한다는 건요, 몇 가지 원칙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 원칙을 머릿속에만 담지 말고 관련성 있는 도구랑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정리할 때 가장 좋은 도구는 지금 여러분들이 늘상 사용하고 있고 가까운 곳에 항상 있는 그런 간단한 도구일 수 있어요. 포스트잇, 탁상 달력, 타이머, 나의 시간 사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 이 네 가지 도구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시간 부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시간 관리법은 일반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는 이제 시간 정리 관련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시간을 정리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신앙, 가족, 내 일, 특정 물건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구나를 느끼시더라고요. 지금 그럼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신앙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았던 분의 시간 속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거의 쓰지 않고 있었고요. 가족을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에 일상 언어 외에는 특별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운동을 하든 몸에 좋은 걸 먹든 잠을 좀 충분히 자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고 해서 안 자시거나 많이 못 자시거나 운동하는 시간이 한 5분 정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단 1분도 운동하지 않으시는 분들 많고요. 원하는 꿈과 목표를 위해서 자기 계발을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책은 잘 사시는데 책을 읽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건 저는 시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위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부자들의 시간 사용에서 일관성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자들의 모습 속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가족과 함께 정기적인 식사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시간이 가족과 함께 모이면서 그 대화들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얼마나 하루에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통제할 수 있는 시간과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7에서 8시간은 잠을 자는데 쓰기에 한 15에서 16시간 정도의 시간이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 시간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고요. 아침에 씻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또 매일 해야 되는 뭐 청소나 집안일만 가지고도 일정 시간이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많으면 한 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시간 중에 진짜 제대로 써야 되는 시간은 단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일 수 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 주어지느냐, 또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계획이 필요할 수 있고요. 타임블록이라는 말처럼 블록화되어 있는 시간 개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 나는 육퇴를 9시 하니까 9시부터 11시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뭐 독서, 피부 관리를 위한 시간으로 쓰겠어. 이게 스케줄화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티타임을 할 수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야 될 수 있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 중에 이 서점이 있거든요. 그냥 서점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대요.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라도 고정시키고 스케줄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정리법이죠. 제가 추천하는 시간 정리법 중에 휴가 효과가 있는데요. 여름이나 겨울에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야 될 목적지, 방문하고 싶은 코스, 교통편, 예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를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떨리고 기대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내일 하루에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을 휴가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내가 미리 계획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의 만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몇 시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시간일 수 있거든요. 주중에는 힘들게 살지만 그래, 주말은 내가 좋아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겠어. 그러면 주중의 시간도요. 그날을 기다릴 수 있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를 빛나게 할 수 있는 내일 하루의 휴가는 무엇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은 시간, 공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속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속에, 여러분들이 일하거나 살아가고 있는 공간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시간 속에, 만나는 사람, 일하거나 살아가고 있는 공간 속에 정리가 필요하십니까? 정리는 그 소중한 것을 돌보는 것이고, 정리는 그 소중한 것을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요. 내가 진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공간, 사람들이 제대로 정리되셔서 진짜 원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